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이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이 나라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금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 맥주 생산량 감소 소식이 있군요. 지난해 네. 전 세계적으로 맥주를 덜 마셨다. 이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소비량이 많은 맥주의 전 세계 생산량이 2년 연속 줄어들면서 맥주 회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젊은층의 입맛 변화가 꼽힙니다. 일본 기린 홀딩스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맥주 생산량은 2014년에 비해 1.1% 줄어든 1억 8,864만 킬로리터였습니다. 3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통계는 기린 홀딩스가 세계 171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집계한 것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2년째 감소했습니다. 기상 악화와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맥주에서 떠나가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위스키나 와인,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즐기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맥주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주요 시장이 주춤하는 것과는 달리 신흥국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브라질 등 생산량 상위 3개국이 일제히 줄어들어 각사들은, 그러니까 맥주 회사들이죠, 신흥국에서 판매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장 변화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중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명소실이 컸군요. 중국에서 지난달에만 자연재해로 이 8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한 달간 각종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12명, 실종자는 19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연인원 기준 7,018만 명에 달했고 453만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너진 가옥은 33만 7천 채였으며 금이간 가옥은 156만 채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면적 730만 헥타르 가운데 150만 헥타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38조 5,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달의 자연재해는 매우 심각해 2011년부터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 규모가 모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점점 격화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네네. 자, 다음은 이건 만화 속에서나 볼 것 같은 내용인데요. 네네. 행운이 연속 따른 사람의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네. 이 동체 착륙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네네. 11억 복권에 당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에 불에 타버린 여객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지 엿새 만에 1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인도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 62살 카타르 씨는 지난 3일 두바이 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한 여객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 18명의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 282명이 전원 탈출했습니다. 기체의 불이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한 명이 숨졌으나 탑승객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 없이 갱상자 13명만 나왔습니다. 카타르 씨도 다른 승객들과 함께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로 뛰어내렸습니다. 빠져나오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여객기는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큰마누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직장으로 바로 복귀한 카타르 씨는 복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첨된 복권은 지난달 6일 두바이 공항 면세 사업자가 판매한 것입니다. 카타르 씨는
고향인 인도 팔리카에 가려고 여객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29만을 주고 이 복권을 샀습니다. 카트르 씨는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때 신이 내게 두 번째 삶을 주신 것 같았다며 이 돈 후 좋은 일을 하라고 축복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여야 3당 가운데서요, 이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비대위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틀이 되고 있죠. 이제 관심은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요. 예비 경선을 통해서 지금 압축된 3명의 후보들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한 원외 인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요. 그 이전에는 경기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후보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당대표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전략,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이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전국을 순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예, 차량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다행히 소리는 잘 들리는데요. 예. 뭐 워낙 폭염인 상황에서 전국이 다 더운데 예. 어딜 가셔도 더우실 것 같은데 지금 올림픽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현장에서 느끼시는 소회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는 한데 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당원들의 열기는 훨씬 더 높고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관심이 이 지역 순회 도당 대회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27일에 열릴 전당대회로 모든 이제 주의가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의 열기는 뜨겁다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이 합동연설회에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예,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유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젊어진, 그리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네. 자, 오랜 고민 끝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셨잖아요. 예. 결국 이 내년 대선도 있고 정권 예.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뜻을 아마 품으셨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의 이 당을 보면서요.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다고 보세요? 예, 우리 당은 다른 어느 당보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내년에 정권 교체는 우리 당의 이제 최대의 과업이고, 실제 국민들이 4.13 총선에서 우리 당에게 명령을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 당이 지난해에 계파주의적 갈등과 분란을 극복하고 계파주의적인 요소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하나로 통합과 화합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기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역량이 있다. 그런데 이제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김 후보님의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요.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여당도 그렇습니다만 야당도 이제 계파 논란은 있는데 김 후보님은 이 계파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세요? 예, 그동안에 계파에 소속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저는 원외이고 이제 평당원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자체가 약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강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낡은 정치 이제 폐해로부터 자유롭고 계파주의, 분열주의로부터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후보 계파 중심의 이제 대선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당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당 중심의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적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요. 예. 김상곤 혁신안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 과정에서 이 분당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때 또 굉장히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서 그중에 3만 명 이상이 이 권리당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표심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참으로 이제 지난해 말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앞서서 지키겠다라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총 한 10여만 명 되는데 네. 우리의 이제 권리당원 요건상 6개월 이상 회비를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권리당원 이번 경우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온라인 권리당원 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고,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권리당원은 뚜렷한 명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네.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로 우리 내년에 정권 교체를 누가 앞서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인 민생복지 정당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당이 지향하는 자치분권 정당으로서 또 생활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판단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3만 5천 명의 권리당원들이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이 새로운 젊은 권리당원들이 김상곤 키즈그룹이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걸 봤습니다. 네. 예. 많은 지지를 받을 걸로 기대는 하시고요. 예, 제가 그 3만 5천 명의 권리당원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권 교체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제 모든 당력을 총집결한 정권 교체, 그것을 할 수 있는 적합자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뭐 아까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개파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최재성, 김광진 전 의원들이 문 전 대표 측 이제 인사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추미애 의원을 돕고 있다, 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김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각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느 후보를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럼 의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 의사로 어느 후보를 돕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 보도의 맥락들이, 그럼 결국은 문 전 대표가 어떤 후보를 특별히 낙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김 후보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 전 대표는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철저히 중립이다라고 네. 여러 차례 언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문 전 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표를 그동안에 지지했던 분들은 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어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든지 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상대 후보이기도 한 그 추미애 의원, 예. 이제 뭐 이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나뉘어져서 나올 때요. 그때도 분당의 예. 역사가 있었는데 이 탄핵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예, 이후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 측에서 예.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의원들이나 의원을 했던 분들 또 정치인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제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은 네. 문 전 대표 측에서 그것을 면죄부를 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 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당대표라는 자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과 독선으로 당을 잘못 이끌면은 그야말로 이제 당이 하루아침에 좀 잘못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당대표로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호남 민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또 공교롭게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이 이제 최초로 예. 선출이 됐죠. 예. 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김 후보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3당 중에서 호남 대표가 이제 2개 당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호남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되돌리느냐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잘 지켜보고 또 제대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이 지역구로 어쨌든 석권한 상태예요. 예. 이제 또 다시 탈환해야 되는 뭐 야권 내에서의 경쟁도 있을 거고요. 예. 또 내년 대선에서의 이제 어떤 표결집도 있을 텐데. 자, 김 후보님 고향이 광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표심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순히 이제 고향이 광주라는 것과는 별개로 네. 광주 정신을 그동안에 구현하고 관철시키고 그 정신의 바탕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려고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총선에서 특히 이제 호남이 우리 당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이제 호남 민심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고 지지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비판하고 또 그로 해서 이제 회초리를 든 셈이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호남 정신을 구현하려고 애쓴 사람이 가장 적절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여당의 이 신임 당대표가 세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8월 후반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새누리당의 여당 측의 이정현 대표와의 호흡은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제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선출되는 이제 당대표는 상호가 이제 대선을 연출하는 연출자라는 네. 임무를 부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의 측면들도 이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불통과 이제 권위주의적인 속성 또는 유신 시대의 잔재를 드러내는 그런 그 정치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 하셨죠? 그것은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권리당원 모임에서 네. 이제 두세 차례 질문을 해서 네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적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탄핵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네. 보면서도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통, 권위주의 그리고 유신, 잔재 네.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후보님, 지금 또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은 이제 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새누리당은 뭐 정부 여당이야 이제 이 배치 찬성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 과연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론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드 배치 문제는 전면적으로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를 보거나 또는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네. 사드 배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 당에서도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라 당론으로 결정해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전면 재검토는 이게 반대에 가깝습니까? 찬성에 가깝습니까? 지금 이제 사드 배치를 밀실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권 안보를 생각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후보님 오늘 뭐 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이제 뭐 전국 투어하고 계신데요. 계속 예. 그 27일까지 전당대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